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2개월여가 흐른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값의 주간 상승폭이 이제 전주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합 흐름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마포나 용산, 성동, 마용성이라고 하죠. 마용성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국제적인 상승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처를 찾아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속 시원한 상담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의 남자 이윤환입니다. 자, 이 시간은 사실 여러분들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해결짓는 시간입니다. 자, 이 더위가 어쨌든 좀 한풀 꺾였습니다. 어쨌든 항상 뭐든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지나면 또 이제 가을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 고민 갖고 있어서 오래 지내다 보면요, 스트레스만 더 쌓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고민을 정말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한 통화 든다라고 한다면 바로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을 해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주변 사람들 만나면 정말 많이 하는 이야기가 집을 사야 하는데 나도 집 갖고 싶다, 또는 어디에 집을 매수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역별로 참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을 현명하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요. 이 상황은 다 틀립니다. 지금 시기적인 상황도 지금 이걸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고민도 될 테지만 또 여러분의 자금 상황에 맞춰서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 데 있어서 또 디테일하게는 뭐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될지, 또 아니면 다른 걸 사야 될지, 아마 이런 변수로 따진다면요, 이거를 누가 콕 집어서 정답을 고르라고 하면 쉽지는 않다. 하지만 뭔가가 좀 풀 수 있는 해법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최선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갖고 있는 고민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많은 분들 고민 해결을 주시면 되고요. 정말 좀 뭔가 좀 가려운 대로 좀 긁어줬으면 좋겠다, 뭔가 속 시원히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통해서 여러분 갖고 계신 고민 안고 오시면요, 지금 방송을 하다 보면은 제가 시간도 짧고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100%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근데 세미나 할 때는 안 그렇습니다. 정말 100%가 아니라 200, 300%를 시간이라든지 열정을 동원을 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 드릴 자신이 있으니까요. 세미나 많이 오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될 것이다. 또한 어떤 내 집 마련뿐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흐름도 좀 읽어야 될 거고, 또 투자, 작은 돈으로 어떻게 하면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재테크,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투자적인 관점에서 좀 이렇게 들여다볼 거냐라는 부분도 세미나를 통해서 하니까요. 많은 분들 세미나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17일 수요일에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이슈 체크 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서울 용산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한 달 전보다 11억가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20억 원대에 머물던 평균 매매가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다? 이게 용산 지역에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대표님?
자, 정말 반토막 났다. 이거는 아마 집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한테는 너무 희소식이기 때문에 그럼 집을 사야 되겠네 이런 어떤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좋은 굿뉴스 같이 들리긴 해요. 자, 볼게요. 자, 뭐 지금 얘기하는 곳이 이제 용산입니다, 그죠? 용산구. 근데 이제 이 기사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사실 용산구 전체로 따졌을 때 용산구의 평균 아파트에 대한 금액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21억이에요. 한때는 29억까지도 치고 갔다가 평균적으로는 21억에 거래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균 금액이 10억이야.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는데 내용은 있습니다. 사실 이 서울역 앞쪽이죠. 이제 서계동 쪽에 이 청년 안심주택이라는 부분이 거래가 된 거예요. 사실 이거를 거래한 거는 매입한 거는 SH공사입니다. SH공사가 요거를 매입을 했는데 야 그럼 뭐 아파트가 얼마나 싸길래 하는데 사실 청년 안심주택이라는 부분이 이 아파트로 등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금액은 대략 3억에서 한 4억 정도 선이거든요. 뭐 원룸 내지 투룸 정도로 되고 있는 구조인데 아파트로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한 아파트 평균 시세가 21억에서 무려 10억으로 하락이 된 내용입니다. 이 달만 SH가 사들인 게 70가구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매월 거래되는 량이 한 100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70개가 아닌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21억이 넘어서 거래가 된 반면에 요게 평균 금액을 굉장히 좀 낮춘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좋았다 말았네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좀 특별한 케이스로 한 달에 대한 평균 금액이 이렇게 반 떨어졌다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10억이라는 금액이 어느 때 금액이냐면요. 용산에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직전 단계의 금액이 평균 10억이었었습니다. 이제 그게 문재인 정부 내내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것이고 또 이 금액에서 또 계속해서 가격이 얼마만큼 오를 것이냐는 미지수겠죠. 그거는 지역별로에 따라서 틀릴 것이고 또 선호하는 아파트라든지 한강 조망이 되는 구 안 되는 구에 따라서 많이 틀려질 겁니다. 어쨌든 간 이런 시세가 이렇게 용산이 흘렀다. 그러니까 지금 평균 금액은 대체적으로 그냥 21억 정도 되는구나라고 그냥 단순하게 인식하시면 되고요. 요런 특별한 그 사항은 이런 사항에 의해서 조금 그렇게 됐었구나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 들으신 분들께서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네요. 청년 안심주택인데 이게 아파트로 등재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슈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나눠봤고요. 용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평균 매매가 20억이 넘어가고 있지만 용산 내에서도 또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도 있다 보니까 좀 전략을 잘 세워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방송 중에 진행하는 상담 활용해 보셔도 좋고요. 세미나도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성수동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9월 17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시간과 장소 잘 메모해 두셨다가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상담 또 하나씩 한번 나눠볼 텐데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주점하시고 지금 화면 아래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제 딸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요. 네. 네, 신랑 되시는 분이 합정동 빌라를 가져 있고 딸이 장이 뉴타운 14구역을 가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실거주 겸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합정동 빌라를 팔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생각이긴 해요. 네네. 그렇지만
그 매수하는 아파트가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니까 언제쯤 매수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해서요. 네, 비과세 혜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각 이제 한 채씩 보유하고 계신 상황인데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예비 그러니까 딸 그리고 예비 사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네네. 자, 일단은 딸은 장인뉴타운 14구역에 입주권을 하나 갖고 있어요. 네네. 이제 따님 명의로 돼 있고 이제 사위 될 사람은 이제 합정동에 빌라를 갖고 있어요. 네. 사위. 근데 이제 결혼 전이잖아요. 네네. 예. 자,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결혼 전에 갖고 있었어요. 부동산을 하나씩 주택을. 네. 예,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네. 그죠? 그러면 결혼 이후에 10년까지는 어떤 걸 팔아도 둘 다 비과세가 돼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위 입장에서는 빌라를 팔아서 네. 그죠? 다른 거를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혼인신고하기 전에만 소유권 이전을 해놓으면 돼요. 네. 사위 명의로. 네. 그러면 사위 명의 하나, 또 따님 명의 하나 각각. 왜냐하면 어쨌든 따님이 갖고 있는 장인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될 거니까 네. 요거는 좋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결혼해서 살 아파트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거는 사위 명의로 하고 싶은 거고. 네. 그럼 시점이 중요하실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요즘은요 젊은 분들이 굉장히 이 현명하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알아요. 검색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하기 그래서 혼인신고도 사실은 약간 최대한 좀 늦춰요 요즘은. 네, 맞습니다. 혼인신고를 언제쯤 하냐 하면은 아기가 들어섰을 때 해요. 그러니까 아기가 들어서기 전에는 일단은 부동산 쪽에서는 각각이 소유되어 있는 게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타이밍 상으로는 이제 자녀가 생겼을 때 혼인 신고를 해야지만 이제 또 등재가 되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있어요. 그죠? 이제 곧 결혼할 거잖아요. 예, 예. 혼인 신고도 바로 할 게 아니라 일단은 네. 사위분이 이제 합정동 빌라를 파는 시기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아파트를 사는 시기도 있을 것이고 그죠? 네, 네. 그 매입을 한 후에 즉 잔금을 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후로만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은 각각 혼인 합가에 의한 그러니까 비과세를 10년씩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맞는, 네네. 10년까지만 돼서 그 10년까지만. 비과, 예, 예. 비과세는 네. 각각 이제 그 따님은 언제 매입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2019년요. 예? 2019년. 2019년 네. 2019년대 거주를 했었어요. 네, 거주했습니다. 예, 거주 2년을 하면은 이 당시에는 조정 대상 구역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거주 2년을 채웠다라고 하면 이제 비과세란 말이에요. 네. 2년 이상만 들고 있으면 비과세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따님 건 어쨌든 비과세가 됐잖아요. 예, 예. 이제 사위께 문제인데 사위는 어쨌든 이제 이번에 매입을 하고 나서 혼인 신고를 했어요. 네. 그죠? 근데 사위가 예를 들어서 2년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혼인 신고하느냐 하는 게 낫냐 아니면 보유를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보유만 소유권 이전을 한 상태로 2년을 안 채워도 비과세를 받느냐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그 혼인 전에 그 혼인 전에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만 구입을 하면 돼요. 혼인 전에. 네, 혼인 전에 소유권 이전만 네, 딱 네, 네. 했잖아요. 네. 그럼 사위 거는 2년이 지나서 팔면 이제 비과세 혜택이 되잖아요. 네, 네. 그죠? 예, 그래서 사위 걸 매입하고 나서 혼인 신고하고 나서 어쨌든 사위 거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팔게 네. 된다라고 한다면 비과세를 받는 거예요.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10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년 이내는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그거는. 근데 10년 이상. 어떨 때 보면 둘 다 갖고 싶으면 입잖아요. 네, 근데 네. 세금 혜택이라는 건 그래요. 양도세 예, 예. 비과세가 물론 세금이 많이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세금이 많이 내야 되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한 푼을 안 낸다라는 거하고요. 네. 네. 만약 이 아파트를 팔아서 다시 사더라도 취득세가 훨씬 적게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비과세 혜택은 받고 나서
다시 사더라도 다시 사는 네. 한이 있더라도 혜택은 느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요.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예요. 네네. 아시겠죠? 그러면 네네. 대신 그러면 좋은 거 사야죠. 혼인 전에 좋은 거 사고 네. 집값 오를 만한 거 사야 되니까. 네네. 근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걸 그게 좀 제일 다 나은 이제 선택이라는 고민을 해보시면 얘기죠.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제일 나은 선택이라는 얘기죠. 그럼요. 네. 어쨌든 실거주, 그러니까 부동산이 그래요. 지금 이제 따님이 갖고 있는 거는 투자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이제 재개발돼서 아파트 되는 모습은 가격 시세 차이가 어느 정도 올랐잖아요. 네네. 그죠? 예. 근데 당장 이게 입주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위 직장이 어디냐, 따님 직장이 어디냐, 또 뭐 그거를 잘 구분해서 오를 수 네. 있는 아파트를 하는 게 가장 키 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은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본인들이 네. 알아서 비과세 혜택 10년 안에 뭐 팔아야지라고 계산했을 때 네. 그때 어느 시점에서 팔고 뭐 저기 한다든지 아니면 아, 네. 나중에 자이뉴타운으로 이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매도하고 하나로 저기 한다든지 그거는 뭐 상관없으니까. 아, 네. 아시겠죠? 저는 대표님 한 가지요. 네. 그 합정동 빌라 예비 신랑 합정동 빌라를 팔고 네. 그냥 있다가 네. 그 장인뉴타운 빌라에 대해서 대체주택을 구입해서 비과세되는 아파트를 사는 방법은 어떤가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네, 그럴 경우에 네. 그 혹시 딸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남편 이름으로 사도 되나요? 대체주택 일단은 구입할 때. 이게 네. 이렇습니다. 그 부부는 부부가 네. 됐어요. 그죠? 네. 따님 명의로 지금 갖고 있는 장인뉴타운이 있어요. 네. 그죠? 네. 예. 이제 대체주택까지 아는 거 보니까 약간 선수야. 자, 뭐 대체주택은 뭐 우리 시청자님들 아실 수 있도록 뭐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한 후에 내가 네. 한 주택을 갖고 있어요. 자, 네. 이 한 주택이라는 거는요. 부부 이 그 딸과 사위는 하나가 돼요. 네. 하나가. 딸이 하나 갖고 있든 사위가 하나 갖고 있든 하나예요. 네. 그러고 네. 나서 예를 들어서 대체주택으로서 저 사위 명의로 해요. 네. 그죠?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반드시 딸 명의가 아니라 하나로 보기 때문에 부부는 네, 네. 예, 그래서 대체주택은 사위로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대체주택으로서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아시겠죠? 네, 네.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오히려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궁금하신 부분 확실하게 질문 주시고 답 얻어가신 느낌이어서 좀 기분이 좋은데요. 일단 혼인신고 이전에 소유권 이전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대체 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 주신 대로 답변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아, 네, 제가 중랑구 상봉동에 건영 2차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고요. 네. 지금 거주 중인데 수원 쪽으로 이사를 해야 될 상황이 돼서 이거를 매도하고 네. 건성구 오목촌동에 서희 32평으로 네. 갈아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건영 2차를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네, 수원으로 가셔야 될 사정이 이제 생기셨는데 이걸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택을 매도하고 가실지 아니면은 그냥 이동만 하실지 이걸 고민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예. 또 아니면 서희 아파트를 동생 명의로 전세 안고 사뒀다가 네. 나중에 건영 2차를 매도하고 예. 그때 매도했을 때 서희 아파트를 동생으로부터 매수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또 어떨지 고민이 되는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방법이 더 나을지 한번 네. 여쭤볼게요. 대표님 네. 도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서울에서 이제 수원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네, 서울 집을 팔고 수원 집을 사는 건 어떠냐? 뭐 깔끔한 질문 내용이 그거거든요.
네. 자, 우선 뭐 만약에 수원 쪽으로 하는데 수원 아파트도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뭐 괜찮다고 보이긴 하는데, 네. 자,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가 상봉 건영 2차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여기가 지금 망우역 바로 옆에 있어요. 네. 1000세대가 넘고, 네. 그죠? 물론 90년대 입주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이렇게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크나큰 장점이잖아요. 네. 이런 아파트는 가격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음. 뭐든지, 그러니까 학군이 좋은 아파트 총 군락이 많은 곳에서의 아파트와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호하거든요. 많은 네. 분들이. 자, 근데 이거를 팔고 수원으로 가는데 볼게요. 수원에 있는 아파트가 괜찮냐 안 괜찮냐부터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수원에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게 권성구 오목천동에 있는 아파트라고 했어요. 네. 예. 자, 뭐 대체적인 이 디테일한 지도를 이렇게 쭉 보기 전에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수원에는요, 4개 구가 있어요. 4개. 4개 구가 어디냐면 위에 이제 장안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심에 팔달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 편에 영통구라는 게 있고요. 또 왼쪽 편에 권성구라는 게 있어요. 네. 자, 이쪽에서 만약에 그래도 좀 아파트를 사도 투자 가치가 있다, 좀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 장안구나 영통구 쪽 같은 경우는 괜찮기는 해요. 여기에 보면 광교 신도시다 있잖아요. 네. 예, 이쪽에 있거든요. 거기 네. 같은 경우는 인기가 좋아요. 집값이 네. 워낙 분당이라든지 판교라든지 집값이 비싸니까 여기를 네. 출퇴근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를 거주하시는 수요자들도 많이 있고, 또 수원 내에서도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쪽 그 광교 쪽으로 더 모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강남권. 예전 같은 경우는 90년대 지어진 영통구에 있는 아파트, 여기 삼성전자를 위시로 해가지고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인기가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래되기도 했고, 그죠? 이제 뭐 네. 재건축도 해야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광교가 제일 좋은데, 그러지 않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인기는 없다고 보여요. 특히 네. 권성구만 보면요, 권성구는 이렇게 경부선이 지나가잖아요. 네. 수원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장안구라든지 팔달구, 영통구는 다 오른쪽에 있어요. 네. 근데 권성구는 왼쪽에 있습니다. 보통 옛날에 보면 철뚝 너머가 어디냐, 철뚝 안쪽은 어디고 철뚝 바깥쪽은 어디냐, 안과 밖은 살을 가운데 두면 똑같아요. 어디가 아닐지 동서인지 북남인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메인이 어디고 메인이 아닌 곳이 어디냐를 판단한다면 메인은 이쪽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고요. 메인이 아닌 곳은 권성구입니다. 그래서 구만 따진다고 한다면 권성구의 입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까 얘기한 그 오목천동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오목천 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보신 아파트가 아까 뭐 서희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네. 지하철역 가깝지도 않아요. 가격도 제법 될 거예요. 그죠? 네. 가격이 어느 정도 하던가요? 5억 5천요. 5억 그래도 5천. 딴 데보단 좀 저렴해서. 지금 갖고 있는 건영 아파트가 얼마예요? 7억 정도 해요. 7억 정도. 7억을 네. 팔고, 서울에 있는 역사권 근처에 있는 팔고, 그리고 수원에 있는 그다지 비전이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은 지역에 5억 5천짜리로 간다? 저는 반대입니다. 예, 저는 반대 이올시다. 예, 그래서 네. 여기로는 뭐 동생명을 할 것도 없고요. 전세로 가세요, 전세로. 전세로요. 예, 예. 여기 전세 놓고 글로 전세 가도요, 오히려 전세금이 남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걸 갖고 그런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좀 억울할 수 있겠다라고 들리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서울의 아파트를 버리고 수원에 가는 데 있어서, 수원에 있어서 좋은 지역이 아닌 상태에서는 서울의 웬만한 지역 아파트보다는 못하다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수원으로 이사를 가셔서 그래도 내 집에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더라도요,
일단 항상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느끼면서 진짜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자꾸 전세살이 2년 플러스 2년 뭐 4년 이렇게 살다가 또 어디로 자꾸 이사 가고 그러면 번거로우니까 내 집에서 살래는 2년 플러스 2년 해서 한 2년 내지 4년 정도를 살아보고 그렇게 네. 판단해서 집을 사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 판단을 하면 됐지. 지금 섣불리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버리고 이쪽으로 가겠다, 내 집 마련하면서 가겠다는 아니에요. 특히 우리 시청자님 말고도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전원주택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 전원주택은 서울 변두리에 이렇게 딱 가면은 뭐 하여튼 매매 금액이 한 3억, 4억 정도, 비싼 거 한 5억 정도도 돼요. 근데 네. 전세 금액은 싸거든요. 한 1억 이하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전원주택은 사지 마시고 일단 전세로 가서 머물다가 네. 그러고 나서 진짜 괜찮다라고 하면 그때 매입을 해도 주변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전원주택 단지 안에서도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전원주택이 네네. 막 너도 나도 사고 싶어가지고 막 가격이 막 오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수요 공급 논리상 항상 네. 공급이 부족할 수 있느냐를 먼저 따졌을 때 네. 전원주택 얘긴데 자 네. 공급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뭐 공급이 그 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원주택 단지는 어디든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네. 똑같아요. 수원도 여기 말고도 늘어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주거지역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희소 가치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얘기는 집값이 마구 오를 가능성은 적다. 아까 네. 좋은 지역, 수원 안에서도 좋은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인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사는 거를 반대를 하는 거니까요. 우선 전세로 가셨다가 그러면 네. 순차적으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도움 이렇게 많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은 계속해서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 전세로 수원 쪽은 전세로 한번 거주를 해보신 다음에 결정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나 헷갈리는 고민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문자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266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주변에서 광진구 자양동 신축 빌라 투자를 권유를 하는데 재개발 예정지는 비싸고 이곳은 아직 개발 이야기는 없지만 저렴한데 어느 것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요즘 인기 많은 자양동이네요. 자양동이 최근 들어서 인기 많아지면서 시세도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대표님. 근데 아직 재개발 이야기가 없는 곳은 좀 저렴한가 봐요.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일까요? 자, 이거 뭐 사실 우선 이렇게 따지면 좋아요. 우선 자양동 투자 어떠냐고 물어본다면 자양동이 요즘 계속해서 인기가 높아지죠. 왜냐하면 이제 광진구만 보더라도 자양동을 에워싸고 있는 이 광진구 전체만 보더라도 일단은 한강을 접하고 있는 이 중에서 한강 접하고 있는 게 이제 자양동이니까요. 입지가 송파구 건너편에 위치해 있고 또 마찬가지 이 청담동이나 삼성동 바로 다리 건너면 있는 게 광진구입니다. 그래서 입지 자체로는 너무 괜찮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자양동 같은 경우 재개발 붐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뭐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뭐 신속통합기획 아니면 한강변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 또 자양 1동 같은 경우도 모아타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는데 이미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싸. 예, 비싼 만큼은 또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 않은 구역은 좀 싸. 자, 이거를 어느 것을 판단하는 게 좋냐면 스터디를 해야 돼. 스터디를. 어쩌면 자, 내가 이거를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7억 정도 투자해. 여기를 투자하는데 한 4억 정도 투자돼. 예를 들어서 신통기획이 뭐 한 8억 정도 투자해. 4억 정도 투자해. 어떤 건 한 2억 정도 투자해. 자, 그러면 우선 내가 자금이 많아서 일로 가겠다라면 8억 정도 투자하면 무조건 좋을 것 같냐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야 돼요. 일단 개발 예정지 또 개발이 아예 얘기 없는 곳 이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사실은 지금 개발에 대한 상황에
뭐 동의서를 걷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저기래요. 근데 개발이 지금 아무것도 진척이 되지는 않고 있다고 해서 평생 계속해서 개발이 안 될 것이냐는 아니에요. 여기도 들여다보면은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나중에 투자의 이익을 생각했을 때 만약에 자 8억짜리 하나 사느냐 4억짜리 2개 사느냐 아니면 2억짜리를 4개 사느냐도 사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빨리 되고 있으니까 여기가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데 각각 오른 가격이 이거는 한 10억 오르고 이건 8억 오르고 이건 6억 올랐다.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기는 게임 법칙에서 누가 이기냐면 얘가 이겨요. 얘가. 이런 식으로. 소액 투자로 해서 가능성을 놓고 타진했을 때 분산 투자하는 게 나중에 되면은 이기는 법칙이더라 이거예요. 뭐 이거는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자양사동 3000세대 들어온다고 하고 지하철역 근처인데 난 여기서 거주를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것저것 머리 아프지 않게 여기를 딱 매입하는 게 제일 쿨하기는 해요. 근데 자금이 여유 있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8억이라는 자금이 그렇게 뭐 누구든 뭐 쉽게 이렇게 투자할 만한 자금은 아니고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고 손 치더라도 오히려 나중에 효과성은 크다. 예를 들어서 나 4억밖에 없는데라고 하면 4억 하나 할 거냐 아니면 2억 2개를 할 거냐도 고민할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있는 거는 어떻게 공부가 되냐면 이거를 매입을 하는데 얼마 내가 평가를 얼마 받고 조합원 분양금이 얼마가 돼서 나중에 얼마의 시세가 돼서 얼마 정도 이익이 될 수 있느냐를 이렇게 그래프로 아니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다 보면은 내가 얼마에 투자해서 얼마의 이익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 또 그게 뭐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그런 공부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미나에 오셔서 들어보시면 좀 쿨하게 좀 생각이 좀 바뀌실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예, 이미 너무 오른 개발 예정지보다는요, 아직 좀 정해진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 더 현명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나 100%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이제 조금 더 이제 관심 있으신 지역 생기셨으니까요. 조금 더 분석해 보시고 또 막히는 부분 있으시다면 세미나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는 이어서 전화 연결로 넘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예,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저희 딸 명의로 후암동에 투룸 빌라를 2019년도 말에 취득해서 이제 6년째 전세를 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신속통합 개발 진행 중이에요. 예. 아파트 입주권을 근데 받으려고 하면은 입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실제로 입주를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개발 잘 안 될 거라고 매도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후암동에 빌라를 보유를 하고 계신데 이곳이 이제 신통개발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입주권을 받으면 입주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좀 매도를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이 좀 있으신 상태인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상담 도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엔 또 용산이에요. 요즘 저기나 용산에 대한 내용이 많고요. 또 아까 얘기한 광진구 내용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 용산 후암동이라고 했는데 네. 자기 신통계획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네네. 그 상태에서 입주를 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냐라고 한다면 없습니다. 그런 요건은. 이게 네. 이제 언제 때냐 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 그 재개발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인데 실입주를 해야지만 입주권이 나온다라는 부분까지로 사실 그 법 통과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상정 자체도 안 됐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네. 사실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기는 재개발이에요. 특히 그죠? 예. 재개발에 내가 아파트 하나 받기 싶어서 빌라를 하나 사놨는데 실입주를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는 약간 말이 안 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제도가 다시 생겨날 수 있느냐라고면 생겨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아예 네. 생겨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거주 요건은 알겠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예. 이제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에요.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이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신속통합기획이 좀 빠르게 사업이 되려고 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모아서 어쩌고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빠르게 사업되는 거는 모아타운이 더 사실 사업은 더 빨라요. 여기는 네. 이제 기존 도로를 놔둔 상태에서 이렇게 블록 단위별로 이렇게 개발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빨라요. 신속통합기획은 그래요. 우리가 아는 그 재개발 같은 경우는 너무 길게 구역 지정만 해더라도 뭐 5, 6년 걸리는 거를 단축시키겠다. 빠른 시간 내에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네. 그럼 신속기획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프레임이에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부분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사업은 뭐로 가냐면 도정법에서의 재개발 제도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네. 자, 그러면 재개발이라는 부분이 하려면은 우선 기본 계획부터 세우고 구역 지정부터 했는데 이거를 우선 빠르게 진행되겠다. 나머지 절차도 최소한 간소화하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기관들도 모아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네. 보통 그러면 재개발이 빨리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우선 그 동네 주민들의 똘똘 뭉쳐서 동의가 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동의율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합 설립을 했어요. 물론 이제 추진위 구성도 하고 그다음 조합 설립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라는 부분 단계에서 놓이게 됩니다. 근데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약간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 욕심과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어떤 기준치하고 좀 대칭이 돼서 대비가 돼가지고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되는 모순을 또 여기서 겪습니다. 특히 여기는 남산 아래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남산 바로 아래 우뚝우뚝 고층 빌딩이 들어서기에는 남산 조망이라는 부분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저층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네. 부분이 사업 시행인가, 즉 건축 허가를 득하는 단계에서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렇게 용적률 다 차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밖에 용적률을 안 주면은 우리 사업성도 떨어지고 안 되잖아.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주변에서 뭐 이거 그냥 이거 팔고 뭐 좋은 데로 가라 뭐 어쩌죠 이런 부분은 벌써부터 그런 잡음이 들릴 수 있다는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선 그냥 사업 신속기획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이 빨리 될 거야라는 부분보다도 신속기획이 프레임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가격이 지금 올라 있어요. 일반 빌라 시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프리미엄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나는 뭘 연구를 해야 되냐면 이거 진짜 사업 제대로 빠르게 갈 수 있어? 라는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주민들의 반응을 우선 살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중개업소만 가도 중개업소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요. 흔히 어떤 중개업소는 아이고 이거 안 그래요, 안 돼요. 이거 저 주민들 생각하는 것보다 반발 심합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얘기를 경청을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네. 내가 조금 깊숙하게 약간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이니까 진짜 사업 빨리 되는 거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실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냐에 대해서 살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고 나서 아까 얘기대로 이거 생각하는 것보다 사업 시행계에서 브레이크 걸리겠네라고 하면 가차없이 신속기획의 프레임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좀 다른 거 쪽으로 옮길 필요도 있는 거예요. 네. 얘는 남산 때문에 좀 불리할 수 있어. 그럼 남산하고 좀 먼 쪽, 뭐 예를 들어 네. 서계, 청파 아니면
뭐 다른 효창공원 근처에 있는 곳이라든지 이쪽으로 하게 되면 남산하고 뭐니까 용적률 찾아 먹는 데 있어서는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용산 전체 말고 아니면 아까 광진구까지도 들여다봐서 시야를 폭넓게 갖다 보면은 아, 내가 지금 우물 안에 개구리 같아. 아무래도 남들은 다 지금 뭐 사업 잘 되겠지라 하지만 딱 따지고 보니까 아닐 것 같아. 좀 너무 늦을 것 같고 나중에는 큰 벽에 부닥칠 것 같아. 남산 조망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러면 네. 과감히 매도를 하고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올라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딴 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네. 그것마저도 우리 세미나 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공부를 때 지금 해야겠네요. 사업이 잘 될 거냐 네. 안 될 거냐를. 아시겠죠? 네. 네. 이제 잘 조금만 공부하면은 금방 네. 내가 움직임이라는 게 사실 쉬워져요. 근데 네. 모르면 혼자서 계속 고민하는데 고민만 했지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꼭 세미나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행 중에 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거나 또는 좀 막힐 것 같다라는 부분이 이제 생긴다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조금 더 넓은 시야 원하신다면 저에게 다시 한번 또 상담 요청 주시거나 세미나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상담 내용 꼭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고민 있으신 분들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궁금점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 실거주도 하고 투자용으로 10억 정도로 그 광진구 자양동 한강극동 아파트 31평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강동구 고덕동 배제 현대 34평 예. 중에 어디를 매수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네. 투자와 실거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곳 네. 자양동과 고덕동으로 한번 네, 저희 네.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도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실거주용으로 지금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냐 네, 아니면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냐예요. 네, 네. 자, 우선 항상 제가 먼저 그 얘기하는 거는 구가 어디 구냐 따잖아요. 고덕동은 강동구예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자양동은 광진구입니다, 그죠? 광진구, 네. 자, 중심부라고 따진다면 이 서울의 중심부는 이 종로 중구 그리고 강남 네.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이게 세 개가 업무 중심 지구예요. 네. 그러니까 여길 중심이라고 한다면 여기하고 가까운 거는 강동구보다는 광진구가 더 가깝죠. 네, 네. 그렇죠. 출퇴근으로 따진다면 종로 중구도 가깝고 강남도 가깝고 그렇잖아요. 네, 네. 예. 강동에 비해서는 더 가깝단 말이에요. 자, 네. 직주 근접으로 따진다면 더 유리한 곳에 있는 거는 당연 광진구예요. 네. 자, 그러면 위치가 아닌 거주하는 모습, 형태로 따진다고 들면은요. 네. 지금 아까 여기 그 강동구 그 배제 현대를 얘기했잖아요. 네. 자, 우리가 옛날에 그 강남이라는 영동 사업지 개발을 하면서 강북에 위치해 있던 학군 고등학교들을 강남으로 많이 배치시켰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배제고등학교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여기가 배제 현대 아파트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여기서 배제 고등학교가 학군이 제일 뛰어난 학교가 아니에요. 이쪽 아래 보면은 한영 중고등학교, 또 외국어 고등학교까지가 여기가 그러니까 학군은 더 뛰어나요. 예, 네, 자, 네. 그 상태에서 얘가 갖고 있는 위상은 뭐냐라고 하면 고덕역 근처에 있고요. 이 네. 근처에 최다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특히 고덕동은 다 재건축해서 이제 새 아파트가 됐고 네, 단지도 네. 커요. 그래서 네, 네.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거주 선호도가 높은 편이겠죠. 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거주 환경은 좋아요. 예, 네, 이쪽에 네. 살면은 아파트 군락으로 돼 있고 곳곳에 공원도 있고 또 뭐 한강도 멀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좋아요. 자, 네. 근데
주변 환경이 괜찮다고 해서 내 것도 가지 반사 이익을 얻는 거는 분명히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가격 차이는 분명히 벌어져 있어요, 지금도. 네. 그럼 가격 차이가 계속 오를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얘를 발목 잡을 수 있는 애는 뭐냐면 하남 미사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그죠? 거기는 더 새 거이기도 하고 단지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내 경쟁자가 있어요. 네, 네. 이해되시죠? 네. 강동구 옆에가 하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네, 그러면 네. 상대적으로 갔을 때 이 광진구는 어떠냐라고 한다면 얘를 대체할 만한 아파트가 이 근처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네. 아까 얘기한 강동구는 하남 옆이기 때문에 하남이 얘를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 얘 같은 경우는 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는 결국 서울 안에서도 저 위로 올라가서 뭐 예를 들어 뭐 중랑구라든지 또 뭐 노원구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인데 접근성 자체가 틀리잖아요. 이해되죠? 네,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얘는 경쟁력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자, 지금은 15억에 그치다고 하지만은 네. 나중에 됐을 때 여기 네. 자양사동에 대한 저 아파트가 3,000세대가 들어와요. 그죠? 아, 네. 예. 네. 그러면 얘가 거의 평당 1억은 당연히 넘을 건데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어느 정도 위상이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네. 얘 때문에 덩달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겠죠. 아, 왜냐하면 얘보다 네, 네. 지하철역 가까운 거고, 그죠? 네, 네. 비록 작은 단지지만 또 하나 네, 네. 자체적인 재건축 계획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네. 모양새를 들여다보면요. 아마 네. 구나 시나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단독으로 재건축하지 마시고 요 네. 근처 아파트 단지랑 같이 어울려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 어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말은 되죠. 왜냐하면 네, 네. 구청에서도 그냥 인허가권자 해가지고 꼭두가시처럼 너 저 재건축한다고 하니까 인허가 내줘. 이게 아니라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 구청이든 서울시든 업그레이드를 원합니다. 서울시에 대한 발전을. 그죠?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모습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얘기하더라도 괜찮은 판국인데 그 주변에 있는 환경까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아까 갖고 있는 강동구에 있는 그 아파트가 갖고 있는 부분은 내 가격을 밀어 올려줄 수 있는 애는 있어요. 그라시움부터 해가지고. 하지만 그게 한계 부딪히기 때문에 오래되고 단지가 크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 있는 아파트의 경쟁자한테 밀려요. 하지만 네, 네. 자양동 같은 경우는 비록 현재는 나오려고 하더라도 근처에 있는 네. 아파트 단지가 크게 들었을 뿐 아니라 자체 네. 재건축 아니면 토갑 재건축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얘 나중에 미래 가치는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결론은 네. 광진구 자양동으로 오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아시겠죠? 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신 두 곳 비교해봤는데요. 직주 근접으로나 또 주변 환경을 봤을 때 자양동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잘 참고해 보시고 좋은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상담하신 내용 중에 내가 궁금했던 부분이었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프라인 자리 한번 또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어떤 자리죠, 대표님? 네, 항상 이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거. 제가 지금 18년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쉬워요. 왜? 시간 때문에. 뭐 그렇다고 이분 한 분을 위해서 시간을 뭐 10분, 20분 막 늘려서 이렇게 해드리기도 곤란하고. 자, 이 아쉬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우리가 이제 상담도 하고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냐면 오프라인이에요. 즉 세미나를 통해서 오신다면 기꺼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고민 그 자리에서 아주 쿨하게 해결짓는 시간뿐 아니라 많은 분들 지금 투자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알찬 작은 금액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공부를 해서 얻어가는 거.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이제는 날도 조금 더위가 한풀 꺾였어요. 그러면 이제 좀 활동도 좀 하시고 일석삼조 정도 생각해서 세미나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의사항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랄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